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내가 진단을 받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정신과 가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환자분의 생물학적인 부분, 뭐 사회심리학적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이제 치료 방법을 정하게 되고, 크게 보면은 약과 면담은 이제 쉽게 말하는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질병마다 또 다르고 환자분들마다 또 달라서 어떤 분들한테는 면담, 상담 치료보다는 약을 꼬박꼬박 잘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면담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갖고 약을 세밀하게 조정하는데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하게 됐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약보다는 이제 길게 면담을 하면서 그렇게 치료가 더 중요한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면담을 길게 하죠. 근데 면담도 저희가 이렇게 그냥 떠드는 게 면담, 상담 치료다 이런 건 아니고, 그것도 또 질병에 따라서 이런 상태의 환자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상태 환자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고, 이런 다 기법들이 있어요, 상담 치료도. 그래서 어떤 병에 어떤 기법을 쓰는지, 또 어떤 병에 어떤 식으로 약을 쓰는지를 여기서 말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좀 다뤄보기로 하고. 그러면 약물과 면담,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이상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가 가장 기초적인 치료가 될 거고요.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신 기법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조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게 TMS라고 하는 경두계 자기장 자극술 맞나요?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뇌를 자기장으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전두엽 쪽을 자극을 해서 뭐 우울 증상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있고요. 이거의 뭐 장점으로는 약 복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치료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해서 나의 생체 리듬을 보면서, 예를 들면 뭐 뇌파나 심장 박동 같은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조절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뭐 치료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병원마다 적용하고 있는 치료법들이 다 달라요. 뭐 이거 외에도 트라우마 치료 기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자기한테 적절한 치료 방법들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제 병원 외래에서 진행되는 치료들을 얘기한 거고, 조금 더 심한 분들은 그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아직도 정신과에 입원을 한다 그러면 막 너무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도 그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보통 폐쇄병동이라고 불리는 좀 제한된 환경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개방병동에서 그냥 보통 다른 병에 걸리신 분들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폐쇄병동은 정확히 좀 어떤 걸 폐쇄병동이라 하죠?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막 무서운 철문으로 닫혀 있다거나 이런 경우라기보다는 그냥 그 병동 자체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 병동이랑 똑같은데 출입만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런 그렇죠.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떻게든 환경적인 요소가 스트레스 상황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한테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갖자,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병원별로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런 것들이 반입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병동이나 그런 개방병동의 규칙 같은 거는 병원마다 되게 상이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직접 가보셔야 알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폐쇄병동은 쉽게 말하면 이제 자타의 위험성이 있는 그 정도로 좀 증상이 심각하신 분들이 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지내기에는 자해나 아니면 타해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병동을 가는 것이고, 하지만 영화처럼 무서운 곳은 아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어요. 핸드폰 없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뭐 요즘 핸드폰 되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그쵸? 병원마다 다르고.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정신과는 어떻게 가는 곳이고,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무슨 검사를 하고, 그래서 결국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정말 진짜 간략하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엄청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이 외에 뭐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한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그냥 수박 겉만 핥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또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또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